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간다. 이들을 순리자라 하자. 5%의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정해진 운명을 거역하는 자, 나는 이들을 역행자라 부른다. 나는 인생의 공략집이라고 생각한 이 특별한 방법들에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원리들이다. 1단계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달라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무한합리화에 빠져 살아간다.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심리적 오류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돌 뿐이다. 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는가? 왜 늘 돈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돈에 허덕이는가? 나는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순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한 단계라도 생략한다면 지름길을 밟기 어려워지고 완전한 자유로부터 멀어진다. 기본기가 받쳐줘야 발동될 수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돼서 누적되는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7단계만 반복적으로 밟아주면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만 할 뿐 이 노력들의 연쇄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에 힘을 쏟다가 지쳐 포기한다. 혹은 돈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합리화를 하며 원래 있던 곳으로 후퇴한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에 대해 정말 짧게 설명해 보려 한다. 인간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서 라고 답한다. 무의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자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여 발전을 가로막는다. 가장 처음으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바꿔낼 수 없다.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방어기제를 펼친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여 개 정도 듣게 되면 무의식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균열을 만든 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어내야 한다. 역행자 1단계 자의식 해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방법을 더 먹여줘도 소용없다. 대다수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쳐낸다. 저자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에게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의 방어기제는 내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모두 물리칠 것이다.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발전도 할 수 없다. 성공한 친구가 정보를 줘도 잘난 척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정보를 듣는 데는 10분만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자의식은 본인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의 정보를 밀어낸다. 인간은 유전자가 정해놓은 본성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신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지만 자의식의 방해로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다.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해 라고 끊임없이 자위하지만 항상 어떻게 돈을 벌지 걱정하며 자신을 고용한 윗사람이 능력에 맞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욕하며 밥을 사 먹을 때마다 가격표를 보면서 걱정한다. 인정해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발전이 일어난다. 자의식이란 고도의 운영체제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행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자의식이 지나치게 커지면 원래 기능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 뇌는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급한 문제에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반응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는 대충대충 둘러대면서 뇌는 가급적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처리한다. 너무 따지지 않고 대강대강 문제 없을 정도로만 나와 남을 적당히 속이며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가성비 최고의 운영체제 덕분에 인류는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는 거대한 자아가 남았다. 짝사랑하던 여자를 친구한테 빼앗겨도 전 재산을 코인 투자로 날려도 한 달 후에는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게 자아를 살뜰히 보살펴주는 게 바로 자의식이다. 상처를 봉합하고 적당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일관되며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해준다. 문제는 자의식이 지나치면 오늘날에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막는다. 자의식을 해체해야 비로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며 반복하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스스로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자. 스스로 못났다는 걸 인정하자. 질투하는 대상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자. 그 다음에 발전이 있다. 자의식으로 자아의 상처를 피해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자의식은 지독하다. 적어도 몇십만 년을 인류와 함께 해온 끈질긴 본능이다. 우리 유전자가 타고난 본성이 자의식을 키운다. 게다가 현대 사회는 더욱 자의식을 부풀린다. 꽤 많은 불행과 가난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의식은 인간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면서 인생을 불행과 가난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 자의식에 갇혀 답답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자의식의 문제점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크게 틀 수 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살아야 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굳어지면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것이 쳐지면서 새로운 생각과 사람, 기회 등을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언짢은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떤 열등감이 자극됐는지 생각한다. 이런 탐색이 자의식 해체의 1단계다. 1단계 탐색은 사실 별것 아니다. 종종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 때문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질투하고 화내고 의심하는 유치한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 상처, 잘못 투사된 공격성, 삐뚤어진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인다. 그 다음 2단계는 인정이다. 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지? 내가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질투는 오히려 내 학습을 방해하니까 질투라 인정하고 일단 상대방이 어떤 포인트에서 인기가 있는지 흡수해야겠어. 나는 왜 인기가 없지? 그냥 매력이 없나 보다. 매력이 없으면 높이면 되지 뭐. 돈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왜 기분이 나쁘고 상대를 적대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사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돈이 필수 조건 중 하나야. 내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니 회피했던 것 같기도 해.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빈정상하는 건 의식하지 못할 뿐
무의식이 발동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가지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것, 이성적 매력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내가 애써 부정해왔던 것. 그러면 내 내면에서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이런저런 반응을 펼칠 준비를 한다.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흥분 시작. 자의식 해체는 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부풀어 오르는 자의식에서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전환이다. 이제 과도한 본능의 물결을 잠재웠으니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 때다. 자의식 해체는 그저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아니다. 내가 발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을 거꾸로 이용하는 스킬이다. 다시 한번 자의식 해체 3단계를 정리를 해보겠다. 탐색, 자신의 기분 변화 등을 관찰하고 이 기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한다. 인정, 기분 변화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순순히 인정한다. 전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해소하고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든다. 자의식을 깨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역행자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의식을 해체하지 못하는 이상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꼰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나는 어떤 발언에 과민 반응을 하고 기분 나빠할까? 이 행동이 과잉 자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자의식 상처를 막기 위한 행동 아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